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최근 음악을 듣는 것이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브루넬대 연구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의학저널 랜시스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수술 전후 심지어 수술 중 음악을 듣는 것이 환자를 안정시키고 고통을 경감시켜서 진통제 사용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AFP 통신에 고통을 0에서 10까지 그 정도로 나누었을 때에 음악은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2 정도 줄여줬다며 약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0여 차례 시행한 임상실험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의 효과는 음악의 종류에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뇌중추 신경계 관련 수술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술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전신 마취를 한 환자에게도 수술 중 음악을 들려줬을 때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음악이 가진 치유 효과가 참으로 놀랍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각종 인도네시아 내의 이슈들도 치유의 음악처럼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약재가 되어 보다 나은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리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조코이 정부 리셔플 깜짝쇼가 있었다고 합니다. 1차로 장관 5명을 경신하고 1명을 자리 이동한 것입니다. 모두 경제 관련 장관들입니다. 이번 개각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경제 현황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그것은 정치보다 경제 살리기에 우선 과제를 두고 개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갖는 리셔플인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잠시 물 건너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너무 깊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에나 평가절하 조치로 인해서 루피아 환율이 14,000까지 육박하고 종합주가지수도 4,600까지 2% 이상 곤두박질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여파는 루피아 환율과 주가지수에 머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값이 싸진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콤파스 신문은 아세안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의 역사는 근 50여 년을 자랑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내년에 FTA가 발효되는 것이 고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아세안 옵서버 외교에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교 전략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사군도 문제를 개별 국가별로 하나하나씩 내고하고자 하는 데 반해서 아세안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과 대등하게 내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자카르타 반둥 간을 36분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안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칸센 시리즈로 총 공사 금액 60조 루피아, 40년 상환 조건을 제시했는가 하면 중국은 CRH-380A 모델로 역시 40년 상환에 총 공사비 71조 루피아,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은 공사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내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일본 제안과 좀 다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에 낙점을 줄지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카르타 판둥 고속철도 건설이 꼭 필요한 일이냐 하는 문제 등 좀 더 완벽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철로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일반 기차가 180분이나 소요되지만은 잘 고쳐 쓰게 되면은 70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40분 정도가 빠른 고속철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자카르타시와 같은 대도시는 이제 철도 교통만이 해결책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교통지역 상황인 만큼 서둘러서 철도 교통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거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교통망 구성에 필요한 거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여간 2020년과 2030년까지 자카르타에 건설하게 될 도시 철도와 MRT 그리고 LRT 건설 계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도 교통의 미래를 걸고 금년도에 18조 루피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철도망 지도를 보면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기껏해야 자바섬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천연자원 수송을 위해서 건설한 철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여간 기존 철도보다 앞으로 개발해야 할 철도가 더 많은 게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 분야 비즈니스에도 좀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곧 이어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달 이상이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엘니뇨 현상이 내년 5월까지 지속된다는 예보까지 겹쳐서 가뭄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지사단의 강물이 말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땅그랑 지역은 물을 아껴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길어져서 모내기를 더 늦게 하게 되면 내년 3월이나 돼야 햅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쌀 재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하는 것은 발표 그 자체고 시중 쌀값은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건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댕기 모기가 극성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특히 중부자바 찔라짭 구군에서 댕기열을 앓다가 1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아직도 댕기열로 고생하는 환자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댕기열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댕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만 댕기열이다 의심되면은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축하 행사는 보고르궁에서 열렸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민족의 특성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문화를 개발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리아나 영부인과 무피다 부통령 부인도 함께 참석해서 어린이날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CPO 가격과 생고무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팜과 고무나무를 재배해서 먹고 사는 칼리만탄과 스마트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적어도 킬로그램당 7,800루피아 나가던 CPO가 이제는 6,200루피아로 하락했고
아무리 못해도 6,000루피아는 받을 수 있었던 생고무 가격도 이제는 5,500루피아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과일을 수입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중국과 호주 등지에서 과일을 수입해다 먹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과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자국산 가금류를 싱가포르가 좀 수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즈니스에 출사표를 던져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던 고잭에 그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색 업체가 비즈니스 경쟁 상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스나얀 운동장에서 등록을 받았는데요.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자카르타는 녹색 오색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옹 화산의 재폭발로 지난 6일 3시간 이상 발리 국제공항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7월 초 1차 화산 폭발이 있은 후에 좀 잠잠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두터운 화산재를 뿜어내고 더 넓은 반경까지 뜨거운 화산재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지진도 증가하고요. 땅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더 큰 폭발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표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발리를 비롯한 바니왕이 점버르 등으로 가는 항공교통과 관광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니였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8월 15일은 한국 광복절, 8월 17일은 인도네시아 광복절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광복 특집으로 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탑 모나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란잘란! 저는 오늘 자카르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명한 모나스에 나와 있는데요. 1959년에 지어졌으며 2년 후인 1961년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어져 1975년 7월 12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독립기념탑 및 국립역사박물관에 있는 명소라고 합니다. 주말이면 항상 관광객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붐비는 곳으로 주말 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독립광장은 독립회의가 열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이곳은 최초 감비르 광장으로 더 널리 알려졌으며 그 후 이카다 광장, 독립광장, 모나스 광장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모나스 공원으로 정식 명칭화되었습니다. 모나스 광장에는 인도네시아 역사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기념비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기념탑 제일 아래층에는 8m 높이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빛낸 위인들과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위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1995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제작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의 역사가 소형 모형으로 펼쳐져 있는 곳으로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 젊은이들의 선언까지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왠지 모를 엄숙함이 느껴지는 이 문인 그르방크 머르데칸 독립 정문인데요. 이 국화 문양이 있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젊은 수카르노의 독립선언과 유리장에 보관된 독립선언문의 원본이 드러나면 숙연한 기분이 듭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위해서라는 노래가 어디에선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Ruang kemerdekaan ini terdapat 4 atribut kemerdekaan. Juga rekaman suara Bung Karno pada saat membacakan detik-detik proklamasi di Pegangsaan Timur nomor 56 Jakarta selama kurang lebih 50 detik. Pintu gapura ini motif-motif dari seluruh Nusantara, perunggu dilapisi emas murni, emas 24 karat. 엘리베이터를 타고 115m의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면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카르타 시내 전경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군웅 쌀락과 플라워 스리브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니 날씨가 맑은 날엔 꼭 한번 들러봐야 할 곳이겠죠? 모나스 공원의 명물인 독립기념탑은 그 높이가 132m에 이르며 탑의 최상단은 17m의 높이의 불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불꽃 모양은요, 그 무게만 해도 14.5톤에 이르며 45kg의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다고 하여 단연 모든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포인트랍니다. 인도네시아 독립 역사를 한눈에 읽어볼 수 있는 모나스로 주말 여행 어떠신가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인도네시아는 소고기 파동으로 얼룩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래시장에서 킬로그램당 9만 루피아에 팔리던 소고기가 그만 11만 루피아 이상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소고기 상인들은 3일간이나 문을 닫고 정부의 소고기 수급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호주에서 들여오던 소고기에 대해서 쿼타제를 적용하고 시장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국내산 소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소고기 파동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들 피트리와 맞먹는 이슬람 최대 명절의 하나인 이둘 아드하, 즉 이슬람 희생제가 다가옵니다. 이때 무슬림들은 제물로 소라든지 염소 혹은 양과 같은 희생제물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소고기 수요가 더욱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만 루피아까지 오른 소고기 값은 당분간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더 내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기상청은 아나몰리한 이상기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파푸아 바랏, 말루쿠 그리고 중부자와 앞바다의 파도가 3 내지 5m까지 일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은 먼바다 출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암본이나 할마헤라, 파푸아 등지로 가실 분들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산 브랜드 핸드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이라든지 애플은 중국산 휴대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마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펜텍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펜텍이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새로운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독립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독립기념 행진을 하는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함께 벗어난 동병상련의 두 나라 국민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이죠.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두 나라의 독립 70주년 기념행진을 함께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야 인도네시아, 이것이 오늘을 맞는 두 나라 국민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며 이렇게 독립의 기쁨을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머르데카 사투방사 사투누사라고 독립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오늘 이 감격의 자리에 두 나라 국민들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니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